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죠. 그 이웃들에게 무한정으로 어떤 거를 제공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정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소외된 계층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카야의 최순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야 인터내셔널 최순태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반인들께 카야 그러면 카야가 어떤 뜻인지 다소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카야가 어떤 뜻인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시죠. 네. 카야는 히브리어고요. 히브리어는 이제 고대 유대어죠. 영어로는 리브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회복, 소생 이런 네네. 뜻입니다.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뜻이고요. 예, 저랑 저희 상임이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라서 단체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카야가 그런 뜻이군요. 네. 카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떤 네. 일인지 네.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상세 내용은 저희 둘이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청자들께 좀 의문을 풀어드리죠. 예, 카야는 저랑 저희 상임이사님이랑 둘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그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든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돈이 필요한데 보통 그래서 공익 목적의 이제 단체를 시작을 한다 하면은 큰 후원금을 모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돈을 줄 수 있는 소위 돈줄이라고 하죠. 네네. 후원 기관을 잡고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이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이런 큰 기관의 사업 공모를 통해서 네. 경쟁을 통해서 사업비를 따낼 수밖에 없었는데 저랑 저희 이사님은 그 역량이 아직 부족한 단계여서 네. 마지막 세 번째밖에 저희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이전에 일했던 데서 사업 제안서 쓰는 일을 항상 하고 있었고 네. 뭐 제안서 없어도 돈 없어도 돼. 네네. 예, 충분히 그냥 제안서 써갖고 우리가 따낼 수 있어라는 지금 생각하면 참 나쁘끄러운. 지금 몇 년 되셨죠? 지금 5년 차예요. 5년 차예요. 예, 이제 5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희 이제 토크쇼에 오셔가지고 네. 많은 비영리 단체분들하고 제가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의 오신 분들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내가 어떤 NGO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비영리 단체를 해보겠다 하는 분들한테 용기도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한 5년 됐으니까 그래도 뭐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좀 거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야의 어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애국인 노동자, 뭐 미얀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돼 있는 미얀마, 뭐 탈북 청년, 네팔 현지 교사들 이런 주로 교육 쪽에 많은 투자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 애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애국인 노동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어떤 민들레 호시 역할을 하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애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성과를 좀 만들어냈는지 네. 그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외국인 노동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야의 첫 국내 사업이었고요.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여러 소외 계층 중에 어떤 그룹이 제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이제 저는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해외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현지에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말 거는 네. 한국 분들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했던 대화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대부분 뭐 처음에는 한국 사람 만나서 반갑다, 한국 사람 좋다, 뭐 친절하다, 뭐 한국에 또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한국살이가 어땠느냐라고 네. 이렇게 얘기가 좀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이제 외롭고 힘들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일만 한 기억만 난다. 네네. 그리고 한국에 또 다시 갈 기회가 있으면 꼭 뭔가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조금 해봤고 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그리고 각 국가별 커뮤니티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설문조사 그리고 개별 인터뷰 이런 걸 해보았는데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분들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할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보통 이분들은 6일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강도 높은 그 육체 노동들을 많이 하시죠. 소위 이야기하는 3D 업종.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쉬는 날에는 이제 퍼져서 자거나 쉬지 않을까, 육체적인 휴식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한테 필요한 건 그런 휴식이 아니고 탈출구더라고요. 대부분 다 젊은 20대, 30대 이런 분들이시고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공통적인 것들은 이분들 대부분 다 기존에 한국에 오시기 전에 일을 했던 그 분야 그리고 돌아가면 하고 싶은 일의 분야에 대해서 한국의 기술을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네. 그런 공통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또 궁금했던 게 이분들 어쨌거나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8개월 이렇게 일하고 돌아가시면은 그 현지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큰 목돈을 만들어서 갖고 가시잖아요. 여기서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지만 현지 가면 큰 목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네.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처음에 가면은 집을 사요. 네, 집을 정확히 말하면은 땅을 사고 집을 사는 재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집을 짓죠. 그리고는 차를 사요.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어설픈 창업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어떤 성공 사례 대표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친구는 오늘 소개 한번 해야겠다 하는 친구 있나요? 예. 저기 네팔 청년이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는 어쨌거나 굉장히 저희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사람들 모으는 데 있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던 친구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네팔의 천연 향신료를 이용한 천연 비누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공장을 만들면서 직원들을 그 현지에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빈민 청년들을 이렇게 고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의 사회적 기업 같은 그렇죠. 기업을 만들었네요. 사실 그 뭐 장애인이든 빈민들이든 고용하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만든 비누를 대표님이 그게 친환경 비누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예를 들어 판로를 예를 들어 한국으로까지 열어주는 이런 일도 좀 도와주시나요?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좀 확대가 되면 대단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처음 계획을 했을 때는 이게 한국에 오기 전 그리고 한국 와서 그리고 한국 이제 귀국 후 재정착까지 이렇게 3단계를 만들어서 각 단계별로 이제 교육들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이제 돌아가서 재정착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지원금까지 대주고 그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런 모든 단계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정말 제대로 된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걸 처음에 계획을 하고 이제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봤는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그 인적 자원과 재원이 필요한 그런 일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탈북 청년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저도 탈북 청년들 여러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 하신 분들, 그러니까 청년 포함해서 약간 3만 명이 약간 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통일 시대에 어떤 큰 역할을 좀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리 우리 남한의 어떤 문화를 많이 체득을 했고, 남한 생활에 자유시장 경제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이제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북한 동포들한테 많은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 같은데 특히 탈북 청년들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 탈북 청년들 대상으로는 지금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19년도에 아직 한 번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 탈북자 관련해 갖고는 사실 제가 이 비영리 분야 NGO 세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던 그런 주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회가 꼭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컨셉은 약간 이런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객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당당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주체로서 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그런 컨셉이었고 네. 창업 활동을 저희가 지원함으로 통해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한 거기다 추가로 이미 그 한국 내의 그 포화된 창업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통일나눔재단이라는 곳의 지원을 받아서 2019년도에 진행을 했었고 사실 마지막 단계가 그래서 해외 사회적 기업 탐방 그래서 네. 베트남을 가는 거였는데 그게 네. 작년 2월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멈췄군요. 예. 근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마무리 부분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 통일과 나눔 재단 그 선정 당시에 한 50개 정도 단체가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 사업들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9대 주요 사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 큰 기대를 했었는데 마무리가 좀 안 좋아서 네. 다만 이제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조금 더 프로그램 다듬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객체가 아닌 당당한 주체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지 않은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작년 1월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 막혀서 거의 못 가고 있는데 사업하시는 것 보니까 네팔 교사들에 대한 사업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네팔에 가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네팔의 그 틸강가 병원이라고 안과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북한 의료진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북한에서 실제 할 수 있게끔 네팔에서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네팔이 가서 보니까 그 틸강가 병원이 화장장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네팔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들께 유가족들께 가서 안구 기증을 엄청나게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팔이 참 그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저는 틸강가 병원 그 안과 의사들 또 북한과 그런 관계를 끈끈이 맺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네팔 그 교사들에 대한 교육 내용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카야가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국제 학교가 있습니다. 네. 카야는 그 국제 학교의 재정적인 지원을 조금씩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개를 드리자면 네팔 카트만두에 이제 키스크라고 하는 국제 학교가 있는데 국제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교사분들은 다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그 미국 외국인 교사분들이시고요. 근데 이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활동을 하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EQIP이라고 그래갖고 Education Quality Improvement Program이라고 해서 EQIP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교육질 개선 사업이죠. 교육질 개선 프로그램.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이 선생님들이 네팔이 산악 지역이잖아요. 네. 곳곳에 그리고 학교들이 많이 산악에 그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찾아다니면서 이 그 현지 교사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교사 역량 강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팔 뭐 대부분 개발도상국 교육들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네팔도 굉장히 주입식 암기 교육이 굉장히 이제 성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보통 그 산악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고 하면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재미가 없으니까 출석률이 점점 떨어진대요. 이제 뭐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교육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그 외국인 교사분들이 생각을 하셨고 자기들이 이렇게 조직을 해서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그 교장, 교감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는 이런 리더십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잘 운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부터 매니지먼트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교사분들한테는 각 과목별 수업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더 즐겁게 올 수 있게 하는지라는 그런 교회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또 부모들 대상으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 가지 그런 전문적인 교육 방법론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부족하고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카야를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갔던 데는 이제 네팔 카트만두에서 약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람중이라고 하는 그 산악 지역이었는데요. 네팔 카트만두에서부터 그 외국인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동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도착을 하면 남중 시내에 도착을 하면 거기 학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남중 시내에는 숙소만 있고 선생님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차들이 갈 수 없는 길을 따라서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학교를 찾아서 산행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이분들 첫날 도착해서 숙소에 도착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회의하더니 새벽 일찍 일어나갖고 다들 이제 그 챙겨간 교보제들 그리고 뭐 물품들 이런 거 다들 배낭에 짊어지고 쫙 거기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담당 그 학교로 쫙 퍼져서 학교 산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뒤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정말 숭고한 그 숭고한 직업 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 그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교육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 행위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저도 개발 협력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저게 진짜 진정한 개발 협력이지라는 생각과 함께 저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의 중요성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구피풀에서도 네팔의 남쪽 지방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를 하나 멋지게 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서 지금도 이제 그 아이들이 정말 그 해맑은 웃음을 선사를 저희들한테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뭐 열심히들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문제 정말 그 아주 중요한 데 딱 맥을 짚어서 아마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카야의 또 다른 성장을 계속 응원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또 이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 작년 1월 이후에 이제 그 NGO들 전체적인 실상을 보면 대형 NGO들은 모금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좀 늘어서 약간 좀 한숨을 좀 든 것 같은데 특히 중소형 NGO들은 모금이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카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저희를 그렇게 후원해주고 계시는 그 후원자분들께서는 코로나 상황에도 후원을 끊지는 않아주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소위 평탄은 치고 있는데 모금에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 많은 후원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후원금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더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막힌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미얀마 사업 중에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네. 물건을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익금을 가지고 현지를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은 단체들, 대형 단체들 말고 작은 단체들 이 분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양극화가 심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단체들의 그 장점을 잘 뽑아내서 그 단체의 그 장점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NGO 차원에서의 NGO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NGO들이 저는 뭐 이제 경영이라는 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고 많은 사회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 모든 거를 어떤 NGO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럴수록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미얀마 이야기 하셨는데 미얀마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기부지수 1등이었거든요. 네. 그런 미얀마가 최근에 이제 정말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안타까운 장면들을 TV를 통해서 많이 좀 보고 있는데 그 미얀마에 지금 카야가 미얀마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 어떤 캠페인인가요? 어떤 거죠? 삼성전자랑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그 나눔과 꿈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프로젝트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양곤 내에 있는 빈민마을이고요. 네. 이 마을 워낙에 코로나 이전부터 실업률이랑 그리고 빈곤율이 심해서 저희가 직업기술 교육 훈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청년들과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 교육을 시켜서 그 인근에 있는 한인 봉제 기업 또는 그 양곤 시내에 있는 카페들에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터지게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미얀마 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2차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봉제 산업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프로그램의 사업 목표가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러니까 취업률을 사업 목표로 삼고 있는데, 뭐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다 자르는 판에 새로운 인원을 고용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그 카페에 취업을 시키는 것 또한 식음료 사업 중에 가장 그렇게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커피숍, 네. 바리스타 이런 직종이었는데, 뭐 유동 인구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카페들 문 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생각했던 그 취업률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죠.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나마 그래도 많이 그 시내 상황은 도와줬다고 하는데 곳곳에서 여전히 그 폭탄 테러, 네. 대군부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예전에 비하면은 유동 인구는 약 한 3분의 2 정도라고 3분의 합니다. 생각보다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 사람들, 이 어렵게 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하는 그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게 목표다 보니까 취업은 어렵게 됐으니 네네. 그럼 우리가 취업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네네. 작은 공장을 만들고 우리가 교육시킨 사람들 거기다 취업을 시키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동시에 만들어서 그 물건을 판매하는 그 수익금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조금 경제적인 이익을 줘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공장도 만들고 현재 기업 만들려면은 또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확보를 위해서 한국에서 또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물건을 팔고 그 물건 판매 대금을 가지고 이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게 된 거죠. 비영리 조직은 이제 보통 크게 이제 두 축이잖아요. 모금과 배분. 네. 모금을 해서 그거를 하여간 100% 그 모금된 돈을 가지고 어떤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모금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비영리 조직이 이제 점점 기업 경영을 좀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난 수익을 가지고 그 이제 구제 사역이나 이런 걸 좀 하겠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영리 조직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늘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좋은 선례를 대표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이유 외에도 그 사회적 기업 특히 이제 중소형 단체들이 사회적 기업 또는 이제 영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단체 유지 차원에서 굉장히 네. 중요하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비영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영리 분야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비영리와 영리 분야가 이렇게 따로 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예. 비영리 분야 사람들도 영리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쪽의 장점을 잘 살려서 돕는 것도 조금 더 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카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는 애초의 목적은 저희 사업 지역 그 대상 지역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기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서 나아가서 단체의 자립 차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어쨌거나 이번에 그 물품 저희 양말을 처음에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 네. 사실 처음 뭐 영리 관련해 갖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아이템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갖고 최종적으로 물건 판매하고 이제 배송하는 것까지 다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오늘 어렵고. 양말 좀 갖고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여기 사실 갖고 나오긴 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어디 한번 봐요. 네, 여기 이렇게 어디 한번 열어보죠 뭐. 이게 지금 그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한국에서 다 만든 겁니다. 한국에서 만들었고. 네, 한국에서 만들었고요. 아직 사회적 기업은 안 됐습니다. 네네. 인증 심사 중에 있고요. 저희 기업 이름이 컬러 앤 컴포트라고 해서 이름도 좋네요. 컬러 앤 컴포트. 네, 색깔을 활용한 이제 컬러 테라피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말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나마 양말이 제일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했었거든요. 쉬운 거 하나도 없죠. 예.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쉬운 거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양말 만드시는 분들 대단하구나. 제가 그 양말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있었어요. 네. 행복나라 대표 때 이제 그분 만나서 했는데 이런 이제 그 친환경 소재 다 좋아요.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양말은 이 양말 목 있잖아요. 뭐 이게 네. 좀
신다 보면 이게 늘어나가지고 이 탄력성이 없는 거죠. 탄력성이. 그래서 그 기업한테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 사실 이거 뭐 저희 비영리 쪽에서 이런 영리 활동 그리고 물건을 만든다고 해서 퀄리티라든지 그렇죠. 또는 기능 부분을 네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영리가 만들었다, 사회적 기업이 만들었기 때문에 물건을 사주세요 이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영리기업 제품과 비교해서 제품의 퀄리티, 가격 전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네, 자신 있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 수익금을 가지고 좋은 네. 일을 한다라는 그게 따라가는 또 다른 스토리가 그런 또 따라 네, 붙는 거죠. 그런 구조가 가장 예. 훌륭한 구조가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양말 있고요. 열심히 한번 홍보를 한번 하도록 같이 한번 홍보 한번 해보죠. 뭐.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영리 분야에 계셨던 네네. 분이니까 저한테 많이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년 되셨다 그러시잖아요. 네. 앞으로의 5년 뒤에 카야의 모습 아니면 그러면 10년 되잖아요. 딱 10년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뭐 사람이 직원이 많고 또는 많은 사업들을 뭐 진행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뜻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카야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이제 들었을 때는 아 그래 카야 거기 작지만 정말 좋은 사업, 좋은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서 잘해. 저희는 그 자립을 목표로 소외계층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그런 NGO다 개발 NGO다 보니까 아 그래 거기 프로그램 받은 사람들은 꼭 뭔가를 하고 있더라. 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또 직원도 좀 더 생기면 네. 좋겠고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카야의 최 대표님 모시고 이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비영리 조직이 더 이상 어떤 모금에 의존하기보다는 뭔가 가치 있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그걸 팔아서 그 수익금을 또 가치 있는 일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양말이 칼라인 컴포트 카야에서 만드는 양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카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드리면서 오늘의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